이쪽에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번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할 때 L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L제곱은 루트가 없겠다. 그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2t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여기 2에서 이제 2i를 빼서 계산을 하는 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3 빼기 2t의 제곱 이제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4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더하기 9 마이너스 12t 더하기 4t의 제곱.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제곱이 있고 이렇게 1차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차수대로 정리하면 8t의 제곱 마이너스 16t 더하기 10이 되고, 얘는 이제 뭐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해야겠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t-1의 제곱 마8 더하기 10 이렇게 하면 8t-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니, 그쵸? 이 i의 최소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고 나서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문제였습니다. 네.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 하고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에 대한 좌표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가 선분 AB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일단 A라고 하는 점이랑 B라고 하는 점을 정확치는 않지만 일단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제 수평선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 지금 중점이 라지 M이 이렇게 있는 거죠. 얘가 이제 2,3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선분 AB를 3대1이니까 4개로 등분을 한 후에 3개가 이제 A랑 가까운 쪽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2개, 여기 또 반쪽이면 또 2개 만들어진다. 그쵸? 왜냐면 아까 전에 M이 중점이었으니까. 그럼 여기가 3이잖아요. 그쵸? 요만큼이 1이네.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가 P인 거예요. 그쵸? 여기가 P고 4,5가 되는 건데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이런 게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2개, 3개, 4개. 그러면 하나에 해당하는, 그쵸? 그래서 선분 A, B라고 하는 아이는 MP가 4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개 MP는 어떻게 구해요?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구해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 M은 2,3이었고요. P는 이제 4,5였습니다. 그래서 4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5 빼기 3의 제곱해서 계산해서 하면 4 더하기 4 이렇게 돼가지고 4 루트 8이 되니까 루트 8은 2 루트 2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8루트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중점과 내분점의 위치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그때 이제 무게중심이 2,-3이고요. BC의 중점이 3,-1일 때 A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쵸? 여기 이제 일단 A의 좌표를 x1, y1이라 두고 B의 좌표를 x2, y2라고 두겠습니다. C의 좌표를 x3, y3라고 두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무게중심 조건이 있고 중점 조건이 있는데 무게중심 조건을 사용하면 결국 이런 거죠.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2가 되는 거고 x좌표 이제 무게중심의 y좌표를 구하는 과정으로 해서 이제 이 결과가 마이너스 3이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럼 일단 이거 어떻게 이용될지 모르겠지만 좀 식을 정리해 놓으면 x1, x2, x3를 계산하면 6이고 y1, y2, y3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9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점 조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중점 조건을
네, 이제 중점 조건을 사용하면 2분의 x2 더하기 x3가 이제 3이고 2분의 y2, y3가 마이너스 1입니다. x2 더하기 x3은 6이고요. y2 더하기 y3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뭐가 보이냐면 x2, x3가 여기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y2, y3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것에 이제 그 값으로 대입을 처리를 하게 되면 x1과 x2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에서 알게 된 사실을 넣어 정리하면 x1 더하기 6은 6이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x1은 0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또 대입해서 정리를 하자면 y1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것이니까 y1은 마이너스 7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우리는 a라고 하는 아이가 0, 마이너스 7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수직인 직선이 등장하니까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하는 방법을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는 직선이 있을 때 이들이 수직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성립해요? a 더하기 b'은 0이다 라는 것이 성립해서 우리가 이제 수직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가 등장해서 이제 수직인 직선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원래 있는 이 직선에 주목해서 또 다른 직선을 꾸밀 때 수직 관계인 직선을 꾸밀 때 어떻게 해요? 여기 y 앞에 있는 이 계수에다가 부호를 반대로 해서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a 있죠? 요 x 앞에 있는 계수를 그냥 갖고 오세요. y 앞에. 그 다음에 여기는 모르니까 뭐 k나 이런 걸로 둬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꾸밀 거예요. 그래서 평행일 때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미리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고 하였으니 먼저 우리는 교점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3x 더하기 2y 더하기 4는 0과 그 다음에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의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계수가 안 맞으니까 이제 이걸 1번씩, 2번씩이라고 두면 1번씩은 그대로 두고요. 2번씩에 2를 곱해서 y의 계수를 맞출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식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 가지고 x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래서 x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이러한 사실을 어디에 대입하는 게 현명할까? 여기에 대입하는 게 현명할까요? 예, 숫자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지금 요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y는 이제 뭐가 되냐면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요 두 직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해봅시다. x 더하기 4y 더하기 5는 0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 y 앞에 있는 계수를 갖고 오는데 부호를 반대로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여기 x 앞에 1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쓰세요. y. 그 다음에 얘는 누군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두고 우리가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꾸며 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얘를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할 건데 대입을 한다는 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고 y자리에 1을 넣는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더하기 1 더하기 k는 0 8 더하기 1 더하기 k는 0이니까
k가 이제 마이너스 9가 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했어야 되는 방정식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y 마이너스 9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네, 이제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 개의 점이 주어졌고요. 이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하여 두 점 A, C에서 각각 두 변 BC, A, B에 내린 수선의 교점을 H라고 해요. 이때 삼각형 HBC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이 선분과 이 선분의 길이가 같아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고 직각삼각형의 성질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일반적인 풀이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H라고 하는 I가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H가 어떤 I인지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H가 뭔가 하고 봤더니 요 직선과 그쵸? 그 다음에 요 직선의 교점인 거예요. 그래서 요 노랑 색깔을 1번, 그 다음에 연두 색깔을 2번 직선이라고 이렇게 두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1번은 뭐냐 하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1번은 결국 A라고 하는 점인 1,5를 지나고, 알려진 점들을 이용하면 좋으니까요. 지나고 직선 BC와 수직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 BC와 수직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은 보니까 누구를 지날까 하고 봤더니 4,8을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어떻게 하지 하고 봤더니 수직 기호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직선 AB와 수직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직접 교점을 구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BC의 기울기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BC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는데 BA가 지금 이제 7,2고 C가 이제 4,8이니까 우리가 기울기를 구해보면은 어떻게 돼요? 4 빼기 7, 그 다음에 8 빼기 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분의 이게 뭐가 됩니까? 6이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우리가 원하는 아이는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거니까 결국 이 직선 1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y는 기울기 가져오고요. 점은 두 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가 되고, 이제 기울기를 2분의 1이고요. 점을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1,5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 사실을 활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성하죠. 그러면 y 빼기 5 2분의 1 x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y는 2분의 1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더하기 2분의 10이니까 더하기 2분의 9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2번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우리는 y는 2x라고 하는 직선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직선을 구성하고 나서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면 h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h 구하기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방금 구한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니까 교점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x는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9 이렇게 두게 되면은 4x는 x 더하기 9가 돼서 결국 3x는 9가 돼요. 그래서 x는 3이 나왔고 이 하늘색과 식을 만족하는 거니까 여기
y는 2x다 라는 것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y는 6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h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3,6인 걸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세 개의 꼭지점을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좀 생각해 보면, 네, 신발끈 공식이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의 꼭지점의 좌표가 x1, y1, 그 다음에 x2, y2, 그 다음에 x3, y3라고 이렇게 두게 되면 이 삼각형의 면적 S라고 하는 아이는 2분의 1에 이렇게 해놓고 x1, y1, x2, y2, x3, y3, 그 다음에 x1, y1에서 이렇게 처음 썼던 아이를 한번 반복해서 써요.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 해놓고 이 방향으로 두 개씩 곱해서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곱해서 두 개씩 해서 더할 건데, 이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주황 색깔 괄호하고 x1, y2, 그 다음에 x2, 그 다음에 y3 더하기 x3, y1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요. 그 다음 뺄 거예요. 뭐 누굴 빼냐면 이 보라 방향으로 두 개씩. 그러면 x2, y1, x3, y2 더하기 x1, y3.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서 계산하는 신발끈 공식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점을 다시 한번 쓸 건데,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이라고 하는 아이는 삼각형 HBC여가지고 H는 방금 구한 3,6, B는 7,2, C는 4,8이에요. 그래서 한번 신발끈 공식으로 넓이를 구해볼게요. 2분의 1에 3,6, 7,2, 4,8, 맨 먼저 썼던 좌표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 방향으로 쭉 쓸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 방향으로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할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해놓고 2분의 1 잊지 말고 해보면 주황 색깔 6, 7, 8에 56 더하기 4, 6에 24 빼기예요. 빼기. 그 다음에 여기 7, 6에 42, 4, 2, 8 더하기 3, 8에 24.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여기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80에다가 86인가 봐.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계산하면 이렇게 50이니까 먼저 74. 이렇게 돼서 이 아내를 계산한 게 이게 12예요.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절대값 12해서 이 문제의 답은 6입니다. 그래서 교점을 구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뭐 정석적인 방법도 있지만 세 개의 꼭지점의 세 점을 알고 있을 때 넓이를 구하는 방식인 신발끈 공식을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원의 식을 정리를 해서 중심을 알아보아야겠습니다. x 3의 제곱 마이너스 9 완전 제곱식 정리해야겠죠? y 마이너스 2a의 제곱 빼기 4a의 제곱 1태고 원래 마이너스 12는 있었습니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a의 제곱 정리를 하면 여기는 4a의 제곱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1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중심의 좌표가 3,2a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이 중심을 지난다고 했으니 직선의 x좌표에 3을 직선의 y좌표에다가 2a를 넣으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이 직선을 가져와서 여기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니까 대입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a는 3 곱하기 3 더하기 5가 돼가지고
2a는 9 더하기 5가 돼서 얘가 14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a가 7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이제 보시게 되면 원의 넓이가 최소가 된다. 원의 넓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반지름 파이 r의 제곱인 거니까 결국에 원의 넓이를 결정하는 것은 반지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과연 반지름이 어떻게 해서 최소가 될 것이냐를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주어진 이 원식을 다시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 y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9a의 제곱 플러스 12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7은 원래 있었습니다. x 플러스 2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a의 제곱이고요. 여기 남아있는 것들끼리 계산을 해 주어야겠어요.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3에다가 그러니까 얘는 a 제곱으로 2항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7로 2항을 했어요. 그럼 반지름의 제곱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니까 그쵸?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겠네요. 그쵸? 반지름의 제곱이 최소가 되면 아마 네, 반지름도 최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a-2의 제곱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4 더하기 7이 되니 a-2의 제곱 플러스 3이라는 걸 알게 돼서 지금 반지름의 제곱이 a는 2일 때 최소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a가 2일 때구나. 그쵸? 그러면 궁금한 게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이 원에서 보면은 중심좌표가 이제 요 아이를 정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3a가 되는데 아까 전에 a가 2일 때 최소가 된다고 했으니까 a에다 2를 넣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6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이제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정확히 물론 그리는 것도 좋지만 좀 일반적인 형태로 그림을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할 건데 일단 그림을 그리기 전에 원의 중심이 무엇인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원을 정리를 해야겠다.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는 0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이제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우리가 이제 3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이런 애들은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좋냐면 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이제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요거 이제 살짝 보면은 기울기가 이제 플러스 기울기가 되니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요 y가 x 마이너스 2y 더하기 2 루트 5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인데 여기가 그럼 아마 a일 거고 여기가 아마 b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보면 여러분 이렇게는 항상 반지름이라서 요 길이는 아까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아이가 뭐냐면 결국은 우린 여기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런 문제들은 항상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항상 수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게 되면 지금 표시한 요 하늘 색깔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 색깔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고 나서 여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그것에 2배를 해주면 되는 거라 일단 하늘색에 조금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색이라고 하는 아이를 기호를 붙이면 되는데 이렇게 어렵겠어. 그죠? 여기 H선에 발리니까 H라고 둘게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일단 센터 C라고 둘게요. 원의 중심을. CH 길이를 먼저 어떻게 구할 거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원의 중심과 x 마이너스 2y 더하기
이 루트 5는 0이라고 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그러면 CH는 루트 1 더하기 4 마이너스 2 더하기 2 더하기 2 루트 5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5분의 2 루트 5다. 그쵸? 그럼 CH가 2였던 거네. 왜 2였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상황이 지금 여기가 3이고 C였고 B였고 여기 H인데 왜 2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는 9는 4 더하기 HB의 제곱이니까 결국에 HB의 제곱은 5가 되고 HB라고 하는 아이는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B라고 하는 아이는 2배의 HB니까 2배의 루트 5 해가지고 이 루트 5라고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원 위에 점을 지나는 두 개의 접선이 등장하는데요. 이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수직 조건 활용해서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L1부터 구해볼까요? L1 하면 x 더하기 2y는 5 이렇게 되고 L2는 ax 더하기 by는 이제 9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형으로 직선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때, 네, 두 개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에 성질이 있잖아요. 이 개수들끼리 곱해서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맞아요.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개수가 1이니까 1 곱하기 a 더하기 2 곱하기 b는 빵이야. 그쵸? 그럼 a 더하기 2b는 0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게 b분의 a니까 b분의 a로 몰아가야 돼요. a는 마이너스 2b가 되고요. 양쪽을 마이너스 2로 나눠준다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b로 나눠줘야겠다. 그쵸? 여기 또 a, b가 또 0이 아니라고 나와 있으니까 친절하게. 그래서 b로 나눠서 이 값이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수직인 두 개 일반형일 때 수직인 이 직선이 성립하는 성질인 개수끼리 곱해서 더하면 0이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원이 등장했고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을 했고요. 평행 이동했고 그 다음에 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이 있는데 그애가 누둥 C래요. C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여러분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이거 먼저 잠깐 정리하고 문제를 풀이할까요? 접할 수 있는 원은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쵸? 원이 아니라 감자처럼 생겼냐. 그죠? 근데 이제 이 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원의 중심에 x좌표랑 y좌표의 절대값이 그쵸? 반지름과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 한번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중심이 또 2, 4분면 위에 있네요. 그쵸? 그럼 결국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네. 그쵸? 그러면 얘는 중심을 미리 잠깐 보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뭐 x1, y1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얘는 지금 여기가 일단은 음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양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들의 또 절대값은 같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가 지금 원에 대한 평행이동, 대칭이동인데 우리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할 때 원은요 반지름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의 중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 주어진 이 원의 방정식을 정리를 해서 중심을 좀 알아내 보아야겠습니다. x 플러스 5의 제곱 빼기 25 더하기 y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36 더하기 57은 0이야.
그러면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6의 제곱 정리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5니까 얘가 이제 61이 되겠죠? 마이너스 61이니까 넘어가면 4가 되네요. 그래서 현재 이제 중심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 되는데 반지름은 현재 2가 되는 그런 상황. 얘는 변화가 없을 거다. 그러면 이제 이동을 좀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 평행 이동을 먼저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의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일단 얘는 마이너스 5 더하기 a, 마이너스 6 더하기 b가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원점 대칭까지 하면 원점 대칭은 x랑 y의 부호가 각각 반대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됩니까? 6 빼기 p 이렇게 될 건데 중요한 건 아까 반지름이 2였잖아요. 그쵸? 반지름이 2였어요. 그러면 여기가 2란 얘기니까 결국은 얘가 이동해서 최종적인 게 최종이 지금 중심의 x좌표랑 y좌표가 절대값이 2가 되어야 되고 x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는 양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빼기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6 빼기 b는 2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a는 7이 되고 그 다음에 b는 뭐가 되는 거? 이 아이가 b입니다. 6이랑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b가 4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2점 3,1, 1,3. 네. 이렇게 대칭 이동이랑 우리가 뭐 둘레 길이의 최소값, 뭐 이런 직선의 뭐 선분 두 개의 합 이런 것들은 조금은 그림을 그릴 때 조금 정확하게 그리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죠. 한번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볼까요? 3,1이 여기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1,3을 그려야 되는데 이쯤에 있겠다. 그쵸? 얘가 이제 B 그림을 너무 좁게 그렸 네, 그래서 그림을 조금 확대해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C라고 하는 점이 이제 X축 위에 있다네요. 그쵸? 그럼 얘가 어디 있냐? 이쯤에 있나? 그래 놓고 이제 삼각형 둘레 길이의 최소값인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점을 연결해서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B에서 C, 그 다음에 C에서 A, 그 다음에 A에서 B 이렇게 연결되듯이. 근데 이 문제는 독특한 게 여기가 어떻게 해야 최소가 될까인데 얘는 고정이에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점과 B라고 하는 점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길이는 고정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최소로 만들려고 한다는 건 결국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최소가 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 색깔을 잠깐 제거하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연두 색깔로 V자로 표현된 부분 보이죠? 이런 문제는 많이 풀어봤어요. 이런 문제 어떻게 풀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요 A라고 하는 점을 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켜서 A'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X는 그대로인데 Y값이 보가 반대가 되죠. 그러면서 여기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 주황 색깔로 표현한 부분들의 길이가 같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C 더하기 CA'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선분 AB의 길이는요. 얘는 고정입니다. 우리가 건드릴 수 없어요. 이제 여기를 아니지. 여기는 지금 같은 상황이지. 그쵸? 아직 부등호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제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A'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이게 언제 가장 짧니라고 하면 B에서 그냥 A'으로 쫙 이었을 때가 가장 짧을 거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C는 아마도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 길이를 구해 봅시다. 그럼 이제 BA' 먼저 구하면 루트 4
더하기 4, 4, 16 이렇게 되고 A, B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A, B. A, B는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4 더하기 4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거 루트 20이니까 이 루트 5가 되고 여기는 8이니까 이 루트 2가 되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된다. 네, 이제 내분점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내분점이 제3, 4분면 위에 있다. 그럼 이제 제3, 4분면의 점의 특징이 뭔지 한번 잘 살펴봅시다. 먼저 하고. 네, 여기가 이제 1, 2, 3, 4분면인데 여기 있는 점들의 특징은요. x 좌표가 0보다 작고 y 좌표 또한 0보다 작아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일단은 내분점을 구하고 고민을 좀 해볼게요. 먼저 이제 a -3,1 그 다음에 b 2, -4 k 대 1 -k 내분점 구해봅시다. 내분점을 구할 건데 내분점을 p라고 둘까요? 이만큼을 p라고 두고 그래서 이제 p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는 거니까 1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쵸? 거꾸로 이렇게 곱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모는 일단은 k 더하기 1 k에서 k가 먼저 나오니까 2k 마이너스 3 1 k 그 다음에 k 더하기 1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더하기 1 k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1이고요. 분자를 계산을 하면 5k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분자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5k 플러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둘 다 0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또 5k 마이너스 3도 0보다 작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5k 더하기 1도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얘는 k가 5분의 3보다 작아야 되고요. 여기서는 k가 정리를 하게 되면 k가 5분의 1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에 k라고 하는 값은 5분의 1보다 크고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5분의 3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세 개의 직선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인데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떤 걸 생각하면 좋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있는지 판단하는 게 좋아요. 다시 얘기하면 세 개의 직선이 모두 다 평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좀 간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한번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L하고 M을 보면 L이라고 하는 건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이고 N은 2x 마이너스 y 플러스 4인데 이 개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평행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면 2분의 1,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분의 1이어서 x들의 개수의 b와 y들의 개수의 b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 점에서 만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 거냐면 어차피 L이라고 하는 아이랑 N이라고 하는 아이가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밑그림으로 그려놓고 다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언급이 안 된 게 M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M이 삼각형이 되는데 방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는 M이 이렇게 이 L과 N의 교점을 지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L과 평행한 경우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N과 평행한 상황을 생각하면 절대 삼각형은 될 수 없어요. 그쵸? 이 아이가 M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얘는 교점을 지나니까 L과 N의 이제 교점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직선과 2x 마이너스 y 더하기 4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 싹 다 더하면 3x는 3이에요가 돼서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뾰로롱 하고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니까 y가 2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m 역시 이제 교점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마이너스 1,인데 m이 이제 이 점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m에다 대입을 해요. m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m의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를 넣고요. 마이너스 1을 넣고 y 자리에다 2를 넣었을 때 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게 되는 사실은 결국 계산하면 a가 3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 두 번째는 l과 m이 평행해야 되니까 l을 한 번 더 언급하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이고 m을 한 번 더 언급하면 ax 마이너스 y 더하기 5는 0이어서 개수의 비로 하면 되죠. a분의 1은 누구랑? 마이너스 1분의 1과 같아야 돼서 a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m과 l이 평행이니까 n이라고 하는 아이는 2x-y 플러스 4는 0이고 m이라고 하는 아이는 ax-y 더하기 5는 0이라서 p로 해볼게요. a분의 2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따라서 a는 뭐가 된다? 2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크기 순서로 얘기하면 2랑 3이랑 해서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 수직 조건이든 평행 조건이든 우리가 표준형에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말고 일반형일 때도 성질을 제대로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원 밖에 있는 점과 원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우리가 이런 거 수업 시간에 다루어 보았습니다. 원의 중심이 필요해가지고요. 일단 원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x-4의 제곱 마이너스 16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9, 나머지는 그냥 쓰면 되겠지요. 그럼 x-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25에다 21이니까 넘어가면 4가 될 거라서 얘는 현재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중심은 4, 마이너스 3이고요. 반지름이 2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기로 했었어요? 네.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5에서 우리가 중심 좌표를 센터 C라고 두겠습니다. 5에서 중심까지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빼면 되는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어떻게 구해요? 5에서 C를 구하고 반지름을 더하는 게 최대값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OC를 좀 여기다가 한번 구해보려고요. 예, OC는 루트 어떻게 됩니까? 4, 4, 16에다가,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5가 된다는 거 알게 돼요. 그래서 5 빼기 2는 3이 최소, 그쵸? 그 다음에 5 더하기 2는 7이 최대가 되는, 우리가 원 밖에 있는 점과 원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그림과 같이 원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점 두 개가 등장했고, 호 A, B 위를 움직이는 점 P. 근데 이제 여기서 호는 여기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뭐 줄줄 돼 있는데, 여기서 물어보고 싶어 하는 건 삼각형 AP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디를 밑변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냐면, AB를 밑변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점은 어디일까?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중단원에서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이 직선과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이 직선과 기울기가 같은 기울기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AB와 기울기가 이렇게 평행한 상황일 때 그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제일 길어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접선이 있는 경우에 항상 이 접점에서 이 원의 중심에다가 그은 요 선과, 그쵸? 요 선과
여기가 이렇게 항상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 길이인데 이 길이를 어떤 방법으로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결국 우리가 필요한 이 길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반지름 아래서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0,0에서 요 직선 AB 사이에 거리를 구해서 그만큼을 빼서 우리가 이 빗금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풀이에 큰 그림을 그려보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AB가 밑변의 역할하니까 AB 길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두 점 사이 거리를 사용해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5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벌써 64가 되고 더하기 16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러면 루트 80이야. 루트 80이라는 숫자는 16 곱하기 5여가지고요. 4루트 5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변 됐고 아까 높이를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 높이가 최대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얘를 일단은 반지름은 우리가 5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이해했고 이제 0,0에서부터 직선 AB 사이의 거리로 뺄 건데 그럼 일단은 직선 AB를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A라고 하는 I는 지금 3,4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I는 마이너스 5,0이 되니까 계산하면 이제 기울기 계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0 빼기 4.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Y는 2분의 1. 여기 이제 헷갈릴 수 있겠다. 2분의 1하고 요 점을 픽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하면 y 빼기 0은 2분의 1의 x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서 y는 2분의 1의 x 더하기 2분의 5가 되고 일반형으로 어차피 해야 되니까 계산하면 x 양쪽에 2를 곱하면 2y 더하기 5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쵸? 중심에서부터 x 마이너스 2y 더하기 5는 0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를 구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기를 d라고 두겠습니다. d는 1 더하기 4, 그 다음에 빵빵 되고 5 이렇게 되니까 얘가 루트 5네요. 그러면 반지름이 5니까 그리고 빼야 되는 양이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길이가 나왔으니까 정리를 하자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요 빗금에 해당하는 높이라고 하는 아이는 5에서 루트 5를 빼는 거죠. 이제 끝났다. 그쵸? 2분의 1의 아랫변은 4루트 5. 그 다음에 5 빼기 루트 5가 됩니다. 계산을 하면 2루트 5 약분되니까 5 더하기 루트 5가 돼가지고요. 10 루트 5 빼기 10이라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점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서 B를 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에 막 또 직선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C. 복잡하다. 그죠? 일단은 B, 그 다음에 B를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C. 근데 이제 삼각형 ABC를 구성해서 그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는 것이 G. 복잡한 듯 보이는데 또 되게 단순해 보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A라고 하는 점이 A, B인데 B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여러분,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반대로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B에서 다시 출발하면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X축의 대칭 이동을 한 후에 X축을 대칭 이동을 하고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요. y의 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되고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또 한대요. 그러면 얘는 바뀌죠. 예, x랑 y가 바뀌죠. 이게 드디어 c가 탄생했습니다. 정보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a, b, c가 만들어졌는데 얘 무게중심을 구했어요. 무게중심을 구했더니 1,-2가 됐대요. 그러면 3분의 x끼리만 샤샤샥 더해서 계산하면 이제 이게 1인 거고 3분의 y좌표를 샤샤샥 더하면 이게 마이너스 2인 거잖아요. 그러면 b는 3이 되고 뭐야?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그래서 a가 6이 되는 굉장히 어려운 듯 보였지만 단순한 그런 문제였.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원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제 이동한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주어진 직선과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대칭 이동과 교과서 수준에서 그 다음에 평행 이동으로는요. 원의 반지름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의 중심에 어떤 변화를 이제 살펴보고 해보면 얘 중심이 0,-2였는데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하니까 얘가 이제 1,0이 된 거죠. 그래 놓고 반지름은 항상 루트 5가 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x 더하기 2y 더하기 k는 0이라고 하는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한 점이기 때문에 반지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계산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이어보면 양쪽에 루트 5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요. 얘가 이제 5가 되죠. 우리 이런 계산 너무나 익숙해요. 1 플러스 k가 5, 1 플러스 k가 마이너스 5인 경우 두 개로 생각을 해봐요. k는 4가 되는 경우와 k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